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래 저희가 11시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오시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11시 한 5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저는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관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시작은 5분부터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좀 가볍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 자녀분들 대상 학년을 봤는데 어리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일 고학년은 중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예비 초 6, 예비 중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등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은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 네,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연사로 어머님들께, 부모님들께 아카로드 블루 M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된 부원장 김상우라고 하고요. 좀 비도 오는데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나와서 대입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특목자사고 선택 유불리 및 블루 M의 수업의 특장점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으나 조금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조금 지금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현재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조금 변화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블루 수업의 특장점 부분들은 저희 두 번째 연사로 나오시는 저희 백이금 교무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 연사로 나오시는 저희 본원에 계시는 박농쿨 물리팀장님께서 중학생 때 과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수학은 조금 빠삭하시고 몇 학년 때 뭐하고 몇 학년 때 뭐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저도 일선에서 저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과학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부분에서 생각외로 어머님들께서 정보가 많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머님들께서 과학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챙겨가야 되는지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대자사반을 하면서 저희 저희 의대자사반의 특징이 확장성이 있거든요. 진도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학 진도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 최상위 선택지로 뽑히는 경시 부분이죠. KMO와 영재고랑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레드관 정진우 부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에 비하면 너무 어리죠.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느꼈을 건데, 이거 해야 돼. 요즘 이거 하면 안 된,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된대. 저도 똑같이 저희 와이프에게 괜찮아, 때 되면 다 해. 그래서 저희 애를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무조건 보내려고 지금 2살인데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 남들이 다 하는 건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좀 뼈저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조심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대비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비 중학생이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고등학교에 입학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그 2024년도 서울대 입학 순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되어 있죠. 요즘에 관심이 많이 가는 전국 자사고 부분도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순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광역 자사고죠. 중동고, 선덕고, 세화고, 보인고, 희문고, 배제고, 이런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어때? 그래서 그 숫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영재학교는 2024년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볼륨감에서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요즘에 걔네가 조금 유명하다던데 왜 거기를 가는지 대충 숫자로 보면 감이 어머님들도 조금 잡히실 거예요. 뭐 요즘 좀 유명한 외대부고, 그죠? 저기에서 외대부고 여학생이 작년 수능 만점자가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유명한 하나고, 상상. 근데 어머님들 여기서 보시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한다면 외대부고, 그렇게 잘한다면 상산고, 그렇게 잘한다면 중동고, 근데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서울대에 몇 명 갔대요? 36명, 35명, 58명 갔대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래놓고 얘네가 명문이야?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 의대 갔거든요. 여기 전에 보시면 상산고 명문이죠. 그죠? 우리 그 홍성대 할아버지 수학의 정석을 쓰신 그분이 만든 학교, 서울대 27명, 그런데 의대 157명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이런 명문 고등학교들이 서울대에 연연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의대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은 그게 있습니다. 상산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 인재 전형을 다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있는 의대를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유의미한 학교가 누구냐? 희문고죠. 희문고예요. 114명입니다. 의대만요. 서울대 잠깐 보실까요? 희문고 어디 있죠? 보이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29명입니다. 114명입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돼, 농대라도 가자. 그게 물론 농대를 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점점점 더 과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약간 대충 감은 오셨을 거예요. 미등록률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 너무 보내고 싶은 학교예요. 근데 붙어서도 안 간대요. 미등록입니다. 서울대를 붙었는데 안 간다.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문과 자연을 보시면 서울대는 좀 그나마 좀 덜 미등록하는 편인데, 네, 연대, 고대가 아주 작살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대, 고대 그럭저럭한 과를 가느니 지방 의대를 선택한다 이거죠.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얘들은 그냥 붙어놓고 안 간 애들이잖아요. 근데 1학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1학년 애들 중에서 이번 재수를 결정한 애들이 전체 과의 20%래요. 1학년 같이 입학했던 신입생 중에서 20%가 사라져 버렸어요. 재수하래요. 그럼 얘들이 왜 연대까지 갔는데 연대 사회계열이면 뭐 좋은 데 아니야?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데인데 걔네가 결정을 했다 이거죠. 재수라고. 그럼 걔들이 어디 갈까요? 의대입니다. 이번 좀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의대 증원한다는 발표를 해서 좀 들썩들썩인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미 추세고 이미 이게 대세고 이거를 이미 바꿀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 입학 순위보다는 지금은 어디 학교가 의대를 잘 보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잘하는 고등학교가 잘합니다. 많이 보내는 학교는 물론 학생들이 조금 더 뛰어난 거는 있겠죠. 근데 학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의대를 보낼 수 있는지가 이미 프로세스화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목적은 이곳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데서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강남, 서초, 강남 세 개의 자사고와 하나의 일반고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하, 광역자사고구나. 얘네가 잘 보내는구나. 그러면 얘네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에서 조금씩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네. 경쟁률이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광역자사고가 아니라 얘는 전국자사고, 전사고죠. 거기에서 보시면 서울에 있는 하나고, 그 다음에 상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사고는 떨어질만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요즘 민사고는 서울대 의대보다는 조금 더 윗선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얘뿐만이 아니라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고, 그죠? 근데 어머님들 자사고 입시 요강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만큼 호락모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내신 부분도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재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거쳐서 기본적으로 탐구 과제에 대한 자소서에서 쓸만한 거리가 충분히 채워져야 서류 면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루트는 초등과정 때 이미 수학과학 영재원을 입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그게 중등 영재반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교수님들이랑 연구, 토론하고 논문 쓰고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쭉 갖춰 나가서 그게 자소서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공부는 언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초등과정 때부터 선행을 탄탄하게 나와서 중등 내신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준비를 미리 한 학생들만 더 많이 유리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다라고 하면 늦은 거고 빠르다라고 하면 빠른 거지만,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즘에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밑에 애들이 너무 빨리 쫓아와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같은 반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요. 엄마 얘가 너무 어린데 너무 잘해서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선행을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5학년, 6학년이 선행을 시작했던 시점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중에서 이 동네에서 조금은 날아다닌다고 하는 애들, 탑티어 쪽인 애들은 아예 사고력을 건너뛰고 선행 쪽으로 아예 가서 선행 레벨을 쭉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팀을 짜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다른 애들이 그 팀에 엄두도 못 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 그 팀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무슨 과정 하나요? 네, 중3 거의 끝나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진입조차도 못하는 장벽이 형성돼 버려서 그 친구들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씩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쏠림 현상은 더더욱 가속될 것이고요. 네, 거의 문과는 붕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세대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친구들은 뭐 법대 가서 검사 될래,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가서 외교관 될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 이제 좀 공부하는데 의사 안 하고 그런 거 한대 라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외무고시가 사라졌고요, 법대도 거의 없죠. 다 로스쿨로 전환을 해버려서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한 게 돼버렸죠. 옛날처럼 법대 1학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돼서 판사 검사가 되는 길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직에 눈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의대 계열이죠. 의치학 계열로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을 정말 잘 보내는 애들이 누구냐? 우리 서울 강남권의 명문고들이라 이거죠. 그럼 얘네들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조금씩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금 어떤 일반적으로 교육 정책이 주어질 때 얘네들도 생각보다 여론을 되게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약간 찌라시처럼 슬 흘려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찌라시는 뭐였냐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에요. 대학에서 예전에는 지금 지역 인재들을 일정 비율을 뽑고 있거든요. 그거 비율을 줄이겠다고 약간 찌라시를 쓱 흘려봤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근데 서울 어머님들은 완전 박수를 치고 환호하시죠. 그거야, 왜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지방 애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권에 있는 애들이랑 게임이 안 돼요. 교육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뭔가 소스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요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님들 그 과학고에서 예전보다 다르게 과학고 입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본원에서 과학고 입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문의 인원수 및 수강 인원수가 거의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과고를 약간 경시했죠. 거기 가면 어떻게 내신 작살날 텐데. 그럼 우리 애들 다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씩 변화된 교육 정책을 적용시키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수요도 훨씬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네, 미묘한 변화가 나중에는 대세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과 선행 둘 중에 하나에 올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잘하는 학생들만 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남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선행에 특화되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찾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신만 한다고 올인해서 선행을 놓쳐버리면
결국 이런 데 들어가 봤자 거기에서 밀려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저희가 말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상위 15%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 위의 것들은 논외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고로 가서도 상위권으로 가야 뭔가 좋은 대학교를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둘 다 잡아야 돼요. 근데 둘 다 잡으려면, 중학교에서 이걸 준비하려면 사실상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건 혹시 여기서 중학생 자녀분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은 너무 절실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중등과정에 가서. 그래서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초등과정 때 많이 준비해 놓은 친구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너무 후회한다고. 영어 유치원 안 보내서 지금 아이를 일주일을 영어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작 시켜줄 걸. 그런 후회를 저희 어머님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만큼의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그 경쟁력과 아이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한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좋으니까 일단은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만 하고 얘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키 커야 돼서 일찍 자야 돼요. 물론 키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 외에 더 중요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힘들어질까 봐. 영어 유치원 가면 시키는 게 많으니까. 전 딸이라서 되게 해맑게 자라고 있는 걸 바랬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막상 가서 그거를 다른 애들 따라가려니까 더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도전해 보시고 아이에게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신 선행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저희 블루엠 교무팀장을 맡고 계시는 백이근 팀장님 모셔서 그 부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카로드 블루엠 설명회 예비 중일 정규 의자사 블루엠 전체적으로 설명을 맡은 백이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카로드 블루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보시면은 시간표가 정말 많이 깔려 있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학생 대상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본격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내신이 있죠. 내신에 맞춰가지고, 즉 학사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 모두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루엠의 방향성입니다. 아카로드 블루엠 정규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의 기본 구성은요, 1학년 때 1년에 3학기를 가게 됩니다. 겨울방학 학기, 봄학기, 여름, 가을 학기로 이뤄지게 되고요. 학기별 진행은 공통수학원 기본, 공통수학2 기본, 그리고 공수1 실력, 공수2 실력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대수부터는 대수 기본, 대수 실력, 미적분원 기본, 미적분원 실력 이렇게 기본 실력, 기본 실력으로 가게 됩니다. 기본 때는 당연히 기본 정석, 실력 때는 실력 정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확통 기본과 확통 실력, 미적분2 기본 이 부분 관련돼서는요, 반마다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나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요, 방향성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수업 시기에 따라서 문제풀이 양이 조절이 될 거예요. 겨울방학 학기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풀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좀 더 늘어질 수 있는 부분 때는 문제량을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방학 특강을 통해서 레벨업 혹은 심화 학습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들께서 받은 핸드아웃 보시면요, 특강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특강 프로그램은요, 문제풀이 개념 수업 위주로 된 특강, 그리고 심화학습 위주, 그리고 재원생 대상 특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서 관심 있는 부분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은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심화 복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심화, 3학년 1학기 심화, 3학년 2학기 심화 수업을 주 1회 추가 수강이 가능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자주 얘기를 하세요. 아이가 고등과정 하다 보니까 얘는 왜 그럴까? 2학년 2학기 다 까먹었네? 그러면 다시 시작시킬 때 부담스럽습니다. 마땅한 수업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수업으로 가능하고요. 특강을 보시면 심화 수업 때 A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카로드 하면은 심화 수업에 대한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설된 반이라 문의를 주시면서 그래서 맞는 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손 좀 바꾸고요. 네. 우선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겨울학기에 공통수학원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방학특강으로는 중등대소심화, 중등기하심화를 추천특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수학2 기본을 봄학기 때 하고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원 문제풀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수학원 실력, 다시 공통수학2 실력, 공통수학2 문제풀이, 대수 기본, 이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요, 미적분 1까지 문제풀이 부분까지 잡을 수가 있고요. 확통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원 기본을 한다. 제가 학원 생활을 초창기 시작했을 때는 놀랄 만한 거였는데 요즘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 중간중간 특강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 및 심화가 가능하고요. 늘려서 구멍이 나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나가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부모님들은 문제풀이랑 심화 수업을 계속적으로 챙기면서 나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한 바퀴가 먼저다 싶으면은 이 특강 때 개념 수업, 기본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통수학도 기본으로 진행되는 학생입니다. 공통수학원 문제풀이가 이번 겨울방학 특강, 추천 특강이 될 거고요. 공통수학1 실력을 할 때 공통수학2 문제풀이 여름방학 때 들어가고 공통수학2 실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반복도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채우면서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규반과 특강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머니들께서 속칭 테트리스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채우는 내용을 아이들의 머릿속의 내용을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카로드 블루엠 의자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요, 의대자사반 진행반 알 수 있고요. 이번 설명의 핵심이죠. 초륙 의대자사반 11월 대개강 이 부분인데 중등 최상위권 관리 및 도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대라는 말이 붙으면 의대를 가야 되나? 솔직히 초중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살짝 좀 너무 나서는 느낌?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대는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의대를 도전하는 학생, 의대 도전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블루엠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초륙 의대자사반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의자사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로드 블루엠 의자사반 특장점을 크게 두 개로 뒀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이기 때문에 말하면 많아질 수 있는데 두 개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고교과정 1회독 완료, 심화학습 및 반복을 통한 완성입니다. 중등 내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학교 2학년이죠. 시작 전에 고교과정 1회독을 완성하고요. 그 이후 반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고등 과정을 완성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원 테스트,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합승 내용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것이고요. 초록 의대자사반 BMN 이번 11월 대개강하는 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시작했을 때 11월 과정은 이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12월에 대수기본 아카 에센셜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본 과정과 실력 과정이 병행되는 과정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습 과정, 심화 복습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과정이 진행돼서 미적분 2까지 완성이 되면은 반복 심화, 그래서 저희가 아카 심화라고 해가지고 공수원, 공수2 내용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아카 심화도 이 부분도 정말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의대자사반스러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적 심화, 공수원부터 미적분 1까지를 모두 통틀어가지고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정규반은 1년 3학기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의대자사반 예비 중1, 즉 중1 때는요 1년 4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상 학교별 내신이 되게 상이하게 배치돼 있어요. 아직 중1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요, 내신 상황에 맞춰서 방학 중 필수 특강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신 대비 수업은 당연히 진행됩니다. 의자사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당연히 학교생활 관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는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신 관리가 아닌 경우는 문제풀이 강화 수업이 병행되고요. 방학 중 문제풀이 또는 심화 특강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담당 선생님과 아이의 상태, 아이한테 필요한 수업이 뭔지 정확히 간담회 또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중2, 중3이 됐어요. 중2, 중3이 되면 어머님들은 일단 학기 중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이들 내신 관련돼서도. 이 부분은 첫째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확 와닿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이들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그 성적대 내신 일정 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이 복잡합니다. 내신 대비 수업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전과목 성적 관리를 강조할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추후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학 100점이 아니라 전과목 우수, 전교권 성적 확보를 우선시하도록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후 고교 입시를 위한 내신 관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아카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카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거나 잘 못 풀어요. 그럼 항상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심화 문제를 못 풀어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심화 문제를 못 풀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는 문제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유명 출판사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자, 출판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보면은 유형서에 들어가고 혹은 심화 문제집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요 S랑 B는 어머님들이 아는 문제집이에요. 그냥 제가 거론하기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 유형이라고 하고 혹은 필수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잡게 돼요. 기본 과정에서는. 자,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애매한데요. 어머님들 보통 센이라는 문제집이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봐요. 신사고를. 왜 그러냐? 문제집 자체가 좋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개정을 자주 해줍니다. 보통 문제집 한 권이 나왔을 때 개정이 안 되면 다음 교육과정까지 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4년, 5년마다 개정 혹은 지금처럼 교육과정이 바뀔 때는요 1년, 2년 내에 개정을 한번 해줘요. 그럼 개정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문제집들을 보시면 됩니다. 쌤 같은 경우는 뭐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이렇게 나왔고 대수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라벨도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나왔는데 고쟁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기출. 지금 제가 왼편에 넣은 문제들은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 교육청 기출을 담기 시작합니다. 고난도 문항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요, 심화 유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결국은. 왜냐면은 한번 출제된 게, 유행이라는 게 항상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행도 지나면은 어떤 고착화가 되고, 한때 유행이 클래식이 되듯이, 이때 센세이션 했던 문제들은 결국은 심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가 심화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문제들이 많이 엮여서 심화 유형이 될 수 있지만, 교육청 평가원에서 만든 심화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심화 유형이 돼요. 그 다음은 2021년 고1 9월 모의고사 30번이고요. 2019년 고1 9월 모의고사 19번입니다. 물론 30번은 하지만 19번은 애매해요. 제가 이거는 왜 연도까지 넣었냐면요,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2022년 1학년 죄송합니다. 2022년 1학년 1학기 기말 외대국어 문제예요.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2019년 고1 9월 모의고사는요, 2023년 2학년 1학기 기말 단대국어에 나왔어요. 고1이 아니라 고2입니다. 저쪽 부분 오타가 있었네요. 네, 2학년 때 출제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1학년이 됐을 무렵, 그 전으로 4, 5년 정도의 문제들은요, 모의고사 기출로 심화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고등부에서 설명을 하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고. 평가원 기출 문제, 교육청 기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유형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익히지 못하고 추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대비 집중 기간에 채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심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유형, 심화 유형,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다 심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수학 시험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나눠볼게요. 편의상 수능이라고 불렀고요, 학교 내신이라 불렀습니다. 자, 30문제고요. 20에서 많으면 25문제예요. 솔직히 25문제인 학교는 좀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시험. 100분을 보는데 50분을 봅니다. 간혹 70분 보는 학교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전체 큰 넓이를 보고 특정 중단원 3-5개를 보게 됩니다. 좁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심화 문제는요, 정답률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EBS 자료를 활용했고요. 보통 심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4% 내외의 정답률을 가진 경우입니다. 지금은 98.2 이게요, 틀린 애들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충분한 시간이 있어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심화 문제라고 얘기하죠.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는요,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많은 투자를 통해서 개발한 문제예요. 이 문제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그리고 새로운 시선 및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철저히 읽으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 이 문제들의 제작될 때는요, 교과서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충분히 읽으면 해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푸는데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심화 문제를 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심화되는 문제는요, 한 시험당 2-3문제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을 90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2022년 1학년 1학기 세학고 같은 경우 1컷이 70점대였어요. 그거는 뭐 대형 사건이죠. 언제는요, 휘문고는요, 1컷이 안 떴을 때도 있어요. 100점이 너무 많아서. 난이도 조절이 그렇게 돼요. 보통 근데 편의상 90점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2-3문제 정도 틀리라고 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요, 모의고사 21번은 고1, 고2 기준, 22번은 고3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객관식 마지막, 그리고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 영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29번, 30번보다는 쉬워요. 그런데 왜 애들이 왜 틀릴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아까 30문제 100분, 20문제 50분 확실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푸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리 또는 의도를 알아도요, 틀리라고 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내신은요, 줄 세우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게 나왔어요? 4% 확실히 만들려고잖아요. 틀리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심화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해석을 해야 될 거는요, 문제를 풀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 아이는 심화 문제를 못 풀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요 강남권 교육, 대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 아이는 심화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 못 해요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학교 내신 한정.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아카시마를 준비했습니다. 아카시마 안에는요, 케이스별로 구분을 했고요. 요 옆에 자세히 보시면 좋지만 출처라든지 어떤 고등학교 기출, 교육청 기출들을 유형별로 깔끔히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유형을 극복할 수 있고, 더 중요한 단어는 극복이 아니에요. 숙지 딱 던져줬을 때 후루룩 풀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이건 예방접종은 제가 보통 쓰는 표현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절망감에 무너지지 않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들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내 과정으로 심화 문제라든지 이런 풀이가 될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죠? 아카 에센셜 12월 심화 과정으로 준경시 이론 활용 및 고1 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유클리드 기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기하예요. 중학교 기하를 중점적으로 배울 때는 언제겠어요? 초, 중이죠. 특히 중학교 때 많이 배우죠. 근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기하는 고등학교 가면은 의미가 없다, 배우는 게 소용이 없다. 약간 이건 넌센스예요. 왜냐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유클리드 기하를 통한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한 단원들이 몇 개 있어요. 공통수학 2 때는 도형해방정식, 대수, 미적분원, 그리고 미적분 때 수열의 극한과 급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기하라는 방식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거를 벌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이게 가능은 했고요. 자, 풀이 과정을 보면은요, 아이고야, 아이들도 보면서 지쳐요. 요 다른 풀이라고 여기 써 있는 부분도요, 실제로는 쓰다 보면은 굉장히 길고 중간중간 계산 과정에 많이 생략된 풀이 과정을 썼습니다. 실제로 아카 에센셜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와 같이 풀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위쪽 부분입니다. 원과 비례. 현 교육과정에선 제외됐어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제외됐지? 이 제외되는 이유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수학이 어려우니까 양을 덜 자라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은 애들이 못 푸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답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기반이 된 중학교 2학년 닮은 내용이 있고 3학년 어떤 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은 충분히 생각해서 도달할 수 있다예요. 지금 이 생각은요, 모의고사 관점으로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죠? 모의고사 문제들이 내신으로 흘러들어와요. 그 시간이 촉박한 내신으로 흘러들어왔을 때는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그럼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6년 고1 6월 모의고사 30번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개정된 센에도 들어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라고 설명은 안 해요. 그냥 도입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세변이랑 높이 하나가 일씩 차이가 나는 삼각형을
찾는 연습을 중등심화 때 할 수 있어요. 그 중등심화 때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해서 찾게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짝수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1을 하면 된다. 즉 닮음의 개념으로 2배씩 늘리면 된다라는 걸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등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풀이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풀이를 써야 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어떤 견적을 낸다는 표현이 맞겠죠. 답의 방향성을 찾는 방법인 거죠. 자, 이거는 2019년 고1 9월 모의고사 29번이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활용됐어요. 다른 학교들에서. 자, 이게 풀이고요. 이 풀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풀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중등기하가 고등학교 가서 사용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내용 다 중등기하 내용이거든요. 중등기하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다른 풀이 접근법이에요. 이 문제는요, 이 삼각형의 숫자 조성을 많이 보게 되면요, 감이 잡혀요. 어떻게 해야 감이 잡혀요? 많이 풀어보면 잡히겠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위쪽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찾게 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삼각비를 활용한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기하만 얘기했으니까 다른 걸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왼편은 아까 에센셜에 있는 개념 내용이고요. 오른편은요, 제가 소개할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제 오리지널 자료네요. 네, 11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다. 11의 배수. 초등 어머니께서는 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사고력 교재에서 본 것 같은데. 참고로 11의 배수는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세화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쓰는데 이거는 옛날 기수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진법. 이런 내용을 중학교 때 언제 배우지? 배웁니다.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아요. 왜? 자유학년제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후에 학습이 전무해요. 이런 내용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카 에센셜에서는요, 많은 다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넣는, 마치 요즘은 맛을 좀 낼 때 치킨 스톡을 좀 넣듯이 치킨 스톡 같은 그런 내용들이 쏙쏙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 어려워요. 50분 제한 시간으로 목이 차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학교 내신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죠. 아카 에센셜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등심화 및 경시 이론의 고등수학의 적용이 제일 핵심이고요. 자, 그거를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교 내신 기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나? 풀어야 될 문제가 1000문제고 2000문제인데 그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되려면 지금이에요. 평상시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만 이런 감이 생깁니다. 즉 아카 에센셜은 앞으로 이러한 연습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 역할이 되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자, 11월 수업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아카 에센셜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공통수학 1, 2 실력이겠죠. 그 실력을 채울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당연히 아이들을 긴장감 있게 하는 거는요,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만 보면 됩니다. 누적 테스트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누적 테스트는 뒷부분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로드 블루엠 의자사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관리 측면입니다. 서술관리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교육부 보도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죠. 내신 논서술형 평가. 사고력 문제 해결력 키울 것. 이거 말만 뱉은 거 아니야? 보통요,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뒤를 보시면 정부 이쪽의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뒤쪽에 질의응답이시든 예상 질문을 답변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즉 논서수령 평가 강화는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수능에서도요,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면 출제하겠다.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당장 수능이나 대입이 가까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어머니들께 또 중요한 핵심이 나왔어요. 논술 전형 확대입니다. 자, 논술 전형 확대. 지금 대입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논술 전형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요, 아, 지금부터 논술 전형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저희는요,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대비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논술 전형 확대되고 있네? 아, 서술 강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데 저희가 이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면 되겠다. 막연한 거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죠. 저희가 어떻게 서술 관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매 시험마다 2문제씩 서술형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첨삭하고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지금 첨삭은요, 조금씩 어드저스트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엇나가는지 이 방향을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서서히 달라질 겁니다. 기본 유형부터 시작해서 심화 유형, 그리고 서논술형까지 도달을 할 예정입니다. 서논술형은 정말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학교 생활 관리. 자, 성적 관리, 수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교권 학생이 되도록 하는 거고, 학생 목표에 맞춰서 관리토록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거는요, 중2, 3 때 고교 입시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근데 중2, 3 지금 솔직히 초6 예비 중1 대상으로 좀 멀죠.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위한 준비? 아니요. 가서 잘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최고가 되기, 최상위권이 되도록 생각을 하고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카로드 블루 M의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테스트입니다. 참고로 시험에 많이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시험만큼 아이들 긴장감을 주고 동기부여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 테스트는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문항별 상세 정리 성적표가 나가는 단원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서 그 문항에 맞춰 유사 문항이 나가게 되고 아이들은 이걸로 복습이 충분히 가능해지죠. 종종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양질의 문제를 넣어서 긴장감 그리고 심화 문제를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적 테스트입니다. 누적 테스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누적 테스트는요, 왼편이 기본 과정일 때, 오른편이 실력 과정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과정일 때는요, 하나씩 단원이 누적이 되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주 2회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한 번은 단원 테스트고 한 번은 누적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원이 누적되면서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정답률입니다. 그 정답률로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과정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죠. 실력 과정일 때는요, 일단 기본 과정 때 전부 배웠겠죠, 아이들이? 전범위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전범위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정답률이 나오죠.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요, 단원별로 정답률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단원별 정답률이 아니라 맨 앞은 2주 전, 1주 전, 현재, 그리고 평균 정답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정답률 추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단원이 강한지 약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모든 게 평균보다 낫다, 혹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단원별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가 명확한 거죠.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는 이만큼이고 학교에서 해야 될 건 이만큼인데 전부 다 다시 본다? 약간 어불성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약단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취약단원이 적다, 그러면은 그냥 추천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총 9개 단원에서 2개 단원이 약한데 처음부터 다시 들을까? 그것도 너무 과한 것 같고 투머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원별로 수업하는 애들 찾을까? 그런 거는 뭐
찾기가 여간 쉽지 않죠. 자, 혹 그렇기 때문에 추천 문제집 풀이로 스스로 해결하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추천 특강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채우기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채우기 과정이 진행되면은 얼추 아예 이 내용에 대해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단원 테스트와 누적 테스트입니다. 주마다 단원 테스트 1회, 누적 테스트 1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는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아카로드 블루엠 정규 시간표입니다. 10월, 11월 시간표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어머니들이 받으신 부분에는 12월 시간표까지 붙어 있게 됐어요. 어머님들이 먼저 보셔야 되니까 블로그에는 아직 올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반이랑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찾으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다면은 좀 더 원하시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강 안내입니다. 특강이 정말 중요해요. 겨울방학. 예전처럼 여름방학 길지 않아요. 겨울방학이 제일 길고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심화 특강과 진도 및 문제풀이 특강이 있고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아카로드 블루엠 배기근입니다. 이어서 과학과 박넌쿨 팀장님께서 이야기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영재과학부 팀장 박넌쿨입니다. 우선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과학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걸 먼저로 잡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카로드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의 방향은 말 그대로 수능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너 영재학교 가고 싶어? 과학고 가고 싶어? 자사고 가고 싶어 하면 아이들이 확 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모두가 오케이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사실 현재 중3 어머님은 안 오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현 중3 기준으로 대입이 바뀌었죠. 일단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준비를 해야 하죠. 선택 과목이 왜 없어졌을까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명확하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선택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물리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물리를 피하게 돼요. 왜? 1등급을 못 받으니까. 인원 자체가 적어서 1등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제가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이 물리 선택자가 아니랍니다. 이유가 어려워서요. 이 친구는 저랑 영재를 준비했고 물리대회부터 같이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영재학교를 아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일반고를 갔어요. 일반고를 가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조차 물리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머님들이 굉장히 저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고 중학교 예비 중학생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간이 있죠. 그러면 수능은 어려워지냐? 수능은 어려워지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변별력은 갖추겠답니다. 변별력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에서 갖추게 돼요. 그래서 물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죠. 내신 5등급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5등급 체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아카로드에 오기 전에 제가 2020년도에 아카로드에 왔거든요. 그때부터 영재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저 고1 내신과 고3 수능을 준비했었어요. 그랬을 때 수학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은 이겁니다. 저희 아이 고등학교에서 왜 이러죠? 중학교 땐 잘했는데. 근데 그 잘했다는 기준을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세요. 중학교 때 A 받았다. 제 동생이 지금 강북 쪽에 있는 학교에서 중2 수학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대요. 학생한테 A를 30에서 35%를 줄 수 있게 출제하라. 실제로 재작년에 땡땡 여중에서 그 퍼센트가 나오지 않아서 재시험을 본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A라는 35%가 지금 감이 오시나요? 고등학교 개정 전에는 4등급까지 포함이에요. 우리 아이가 올해 A를 받았고 계속 잘해왔는데 수학이 어떻게 4등급을 받을 수 있냐? 혹은 이제 개정 후에는 2등급까지입니다. 2등급까지는 34%인데 어머님들께서는 A를 받을 거냐, 고등학교에서 2등급을 받을 거냐를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학생마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왜 나냐면 결과적으로 머리예요. 절대적인 양이 고등학교부터는 절대적인 양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내신 들어가 있는데 내신 끝나고 오는데 지금 하다가 막 기말고사 80페이지를 준비해야 된다. 혹시 중학교 교과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림이 엄청 예뻐요. 그림이 엄청 많고 글씨도 이만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추가적인 프린트 하나만 해도 10페이지고 다 9포인트로 줍니다. 절대적인 양이 많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근데 그 준비의 방향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학생들의 차이가 나는 건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머리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수업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중학교에서 가르쳐요.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보통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보니까 그냥 저는 내신 공부 안 해요. 내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영대 비방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올백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준비의 방향은 얘는 이제 교육부에서 올려준 거죠. 그 중에서 과학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해서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통합과학은 수능을 보겠다. 과학 탐구 실험은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그럼 일단 물리부터 보면 물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심화 과목까지 나눠져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외대부고 학생한테 물리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AP 과목으로 물리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부탁 좀 드린다 해서 개인적으로 잠깐 봐준 적이 있는데 생기부라는 건 모두가 하는 건 같이 해야 해요. 모두가 하는 걸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알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대학에서 평가를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내신 평가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 논서술형 평가 앞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표현이 있어요. 심화된 내용은 선택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아직 학교마다 명확하게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고력, 창의력, 논서술력 훈련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사고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낯선 문제예요. 낯선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익숙한 소재를 낯선 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목이 지금으로서 과학은 물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는 건 사실 아이들이 머리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아이한테 과부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살짝이라도 이렇게 판을 깔아주셔야 돼요. 어머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학원에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보냈어요. 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하면 돼요. 그리고 사고의 틀 이런 부분 또한 아이가 어릴수록 바운더리가 쉽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빠를수록 좋습니다. 창의성 영재, 사실 새로운 걸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하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요? 저희 아이는 영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라는 게 뭘까요? 영재는 특정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재는 또래보다 빠른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중학생보다 초등학생보다 물리를 잘하죠. 하지만 저한테 영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재라는 건 또래보다 빨라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 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평등이 굉장히 심하대요. 영재학교 합격생 전체 기준으로 70%가 서울, 경기 출신이랍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라는 거예요. 수도권 학생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이에요. 저희 학생인데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인데 기말고사를 보고 와서 쌤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거냐. 그래서 제가 풀이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저도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쵸. 저도 이렇게 풀었는데 같은 반의 다른 친구가 중등 과정으로만 설명을 해서 본인 기준으로 얘가 나보다 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과 대학교를 졸업한 저 둘 중에 어떤 풀이가 조금 더 열려 있을까요? 당연히 제 풀이가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다음 날 이제 내신 끝나고 돌아왔을 때 막 춤을 추면서 들어왔어요. 쌤, 제가 제 풀이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애들한테 발표하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왔고, 실제로 이 친구는 영재학교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일반고를 갔어도 잘할 텐데 이 정도 준비가 된 친구들은 당연히 합격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한과영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논서술령 훈련,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실 부분이 많아요. 독해력, 통합사회도 봐야 되고 언어도 중요하고, 이제 수능에서 삐끗하면 안 되고 내신에서 삐끗하면 안 된다.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학에서조차 독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독해력이라는 건 문제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전에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라는 건 사실 아이들은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시로 근해에서 줄이 길어지면 주기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아이들한테 말로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과학상자 키트가 있죠. 만들어져 있는, 재료가 만들어져 있고 정확하게 과학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는, 이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 Y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주제를 쉽게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만화책을 봤던 경험, 이론적인 결과를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걸 접근을 하기 쉬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학 전람회, 박물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준비가 되고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논서술형 평가인데 수능 대비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럼 뭘 이해할 거냐?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에 1-1과 2-3이 추가됐어요. 여기서 2-3 과학과 미래생활에 대한 예시문항을 보여줬습니다. 예시문항이 딱 봐도 지저분하죠. 딱 봐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온 표현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례를 보고 네가 경향성,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냐를 확인하겠다. 근데 저는 이 문항을 보자마자 영재학교 기출문항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영재학교 기출문항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주고 이해를 하는지를 판단하고 심지어 여기는 서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는 독해력과 경험을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학생, 사고력, 창의성,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등의 준비한 학생이 가지는 이점은 뭐냐면, 뭐 뻔하죠. 학생부 너무 좋고 면접 너무 좋고 수능 부담 감소하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수생의 지역 편중이 심하다. 그 말은 뭐냐면 재수생이 합격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합격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경험이에요.
면접 준비를 한번 해봤고 면접을 봐봤으면 두 번째는 잘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부터 재수를 생각하시는 어머님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먼저 준비를 해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지만 어머님들께서 지금 너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은 대학을 갈 때 면접을 볼 때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부 평가 강화라는 표현은 정시에서조차 수능 등급으로 일단 뽑고 레벨링을 하고 그 이후에 생기부를 다시 보겠다고 하죠. 그런 표현을 봤을 때 학생부 평가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미리 배우는 게 다 선행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 고1 학생이고 통합과학과 탐구실험을 1등 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대 그리고 서울과학은 이제 대표적인 영재학교 대표적인 대학교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위에를 비워둔 이유는 2028학년도부터 우리 이렇게 하겠다죠. 영재학교는 22학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논서술형 평가로 바뀌었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 그리고 사고력.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봤고 실제로 결과도 많이 냈죠. 오다 보시면 저기 애들 막 엄청 써있죠. 그것도 실제 지금 올해 아이들은 아직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아카루드에서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일단 중등 하이탑이에요. 물리화학 집중반 중등 하이탑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봐야 합니다. 근데 통합과학의 베이스는 중등이에요. 당연히 중등이죠. 근데 어머님들은 대부분 선행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물론 선택 과목에 있어서 물원, 화원, 물투, 화투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중등이 탄탄해야 합니다.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백이근 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탄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은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리화학 집중반, 생물지학 집중반이고요. 이 브로셔 파란색 두꺼운 거 있죠? 파란색 두꺼운 거 26페이지에 개강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이제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나이대별로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모든 과정의 중등과학은 베이스입니다. 중등과학을 듣지 않고 넘어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대회인데 물리대회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브로셔 5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얘는 빨간색 브로셔입니다. 레드 빨간색 브로셔인데 중급 과정에서 출제 범위가 통합과학까지예요. 브로셔 빨간색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급 과정의 시험 범위 자체가 통합과학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통합과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없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리대회 중급이 선택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어머님들보다 더 빠른 어머님은 이미 이 베이스를 먼저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어머님은 넷째입니다. 하나 둘 셋 보내시고 넷째라서 본인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맞냐? 내가 생각한 게 맞냐? 저도 말씀드렸죠. 넷째면 저보다 잘하실 거다. 그랬을 때 통합과학이 이제 필수, 물리대회 중급 준비 정도는 필수. 시험은 안 봐도 돼요. 시험은 안 봐도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 수업은 이제 비기닝, 브릿지, 에센셜, 스탠다드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또한 브로셔 10페이지에 넣어놨고요. 그랬을 때 비기닝은 중등에 대해서 계산적인 접근입니다. 수학적인 접근이에요. 중등에서 수학적인 접근이 왜 필요하냐면 중학교 학교에서 내신을 볼 때도 수학적인 계산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는 고등으로 넘어가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중등이 30% 정도 있고요. 고등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과정은 통합과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중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합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베이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물리대회 중급인데 제가 듣기로는 중2 어머님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중2 같은 경우는 물리대회 중급으로 바로 스타트를 하셔도 돼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테니까 따라가도 되고 이런 부분조차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다 해봤고 그랬을 때 학생들의 바운더리가 가장 넓은 건 비기닝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이랬을 때 비기닝이 제일 어려워요. 비기닝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용수철 저울에서 용수철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 펜 이거 돌리면 이 앞에 이거 스프링 있지 않냐?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부원장님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영어 학원 안 보낸 걸 후회한다 하셨죠? 아이가 쌤 이건 스프링이잖아요 라고 합니다. 스프링을 우리말로 용수철이라고 하면 아이가 의심부터 해요. 살면서 용수철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아이들은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배경 지식에서도 그렇고 어릴수록 어려워합니다. 남들한테 당연한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뒤에 가서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나이대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학대회 준비반 사실 화2 시작반이 있고 화1 시작반이 있어요.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로셔에 넣어놨습니다. 해서 여기 이렇게 일정을 써둔 이유는 제가 까먹을까봐 저는 이제 과목이 물리다 보니까 까먹을까봐 했는데 화학2 준비반은 13주 해서 2월 말에 끝나고 2월 화학대회를 준비할 거고요. 물론 당연히 화1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1, 2 준비반은 화1부터 해서 33주 내신 포함해서 총 33주고요. 내신 제외하고 총 33주고요. 14주 그리고 파이널 5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학생별 스타트 혹은 필요한 내용이에요. 예비 초 5, 6 무조건 비기닝부터 해야 합니다. 예비 초 5, 6은 여기서 중등과학은 모든 수업의 베이스입니다. 중등과학은 꼭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는 혼자서 중등과학을 뗐어요. 중등과학은 영재 준비를 하는 현 중2학년 3학년조차 떼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 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 판단을 합니다. 나 이거 외웠어. 나 중력 알아. 중력은 아는데 마찰력을 몰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등과학 수업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수업의 베이스는 중등과학이에요. 그리고 예비 초 5, 6은 비기닝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비기닝은 2달 코스예요. 중등에 대해서 중등을 베이스로 알고 있으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중1 초 6, 다만 중등 수학이 완료된 케이스에 한해서는 비기닝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혹은 비기닝을 먼저 들었어. 우리 아이가 예비 초 5여서 비기닝을 먼저 들었는데 중등 수학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중등 수학부터 하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올해 7월, 8월까지 비기닝 수업을 하고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초 6 어머님께는 중등 수학을 완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혹은 특정 학생한테는 중등과학을 다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브릿지 수업을 와서 얻어가려면 중등 수학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 중1은 그냥 괜찮아요. 예비 중1은 학생마다 편차가 크지만 그래도 수학적인 접근을 좀 할 줄 압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수학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중1 중에 수학 1 완료한 친구들은 그냥 에센셜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완료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수강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수강을 하고 테스트를 보고 이해도가 꽤 괜찮다는 평을 들었다. 그 정도로 되어야 그냥 에센셜 반부터 스타트를 하면 좋습니다. 사실
왜 예비 중2는 없냐? 왜 예비 초사는 없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비 초사는 중등과학도 버거워요. 예비 초사는 지금으로선 수학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이 어차피 과학도 그냥 물화생지 있을 때 생지는 조금 더 암기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수학은 베이스로 갑니다. 수학이 베이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수학을 먼저 신경 써주시고, 제가 과학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베이스는 중등이에요. 중등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건너뛰면 안 돼요. 중등 1년 전에 했어요? 당연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등을 베이스로 꼭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는 학생마다 있습니다. 학생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궁금하신 부분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관리, 저희 학원친구 어플을 쓰고 있죠. 학원친구 어플을 통해서 학생의 출결, 진도, 과제, 성취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라이브 영상, 저희 모든 수업을 밴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밴드에서 라이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영재반 학생,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도 그 표현을 하지만 밴드는 안 돼요. 밴드는 피치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밴드로 듣는 거지. 초4, 초5 이 아이들이 밴드에서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물어보고 싶은데 채팅도 느려요. 타자도 느려서 자기가 타자를 치다가 잘못 치면 지우고, 질문하는데 5분 걸려요. 5분. 그럼 저는 이미 넘어가서 대답을 못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에 와야 합니다. 학원에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분위기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아까 기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원 테스트, 주간 테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은 레벨마다 다 그 유형이 달라서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시험지 하나, 성적표 하나만 올려놨는데 마찬가지야. 특정 과목에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 등수, 지난 등수, 변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독해력과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베이스로 이후의 공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카로드에서 경시반에서 KMO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의대자사반 블루엔관에서 저희 KMO 입문과정을 병행하는 수업을 만들게 되어서 빠르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가시는데 이럴 것 같았어요. 마지막 단원이고, 그리고 KMO니까 아무래도 조금 관심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빨리 끝나니까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KMO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KMO 상황 자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보시면 중등 KMO 중학교 재원생이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탁월한 수학적 재능이 있는 초등학생들도 시험을 봅니다. 원래는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중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로 탁월한 수학적 재능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사실 요즘은 중학교, 초등학교 거의 학생들 응시, 특히 대치동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초등학생이 KMO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사전적으로 좀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고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기하, 정수, 대수, 조합 이렇게 4과목으로 나눕니다. 일단 저 출제 범위는 대한수학회 KMO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02년, 3년 이때쯤부터 주관식 단답형 20문항 100점 만점으로 KMO 1차 시험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이제 KM 이거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봤고요. 2시간 30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기는 올해는 5월 18일에 받고 항상 5월 달에 보고 있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장려상까지 해가지고 20% 정도 수상을 하게 되고 동상이 이제 2차로 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치동에서는 첨예한데 보통은 이제 11%에서 12%이 정도로 이제 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시간이 예전에는 여기 약간 좀 색깔 이상하게 나왔는데 4시간이었어요. 예전에 4시간으로 오프라인을 보다가 지금은 2시간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일단 4시간에서 2시간 30분 처음으로 볼 때는 이제 20문제 2시간 30분에 보면은 KMO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올해 진행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쉬워졌어요. 그냥 2시간 30분에 보는 게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쉬워졌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KMO 1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꼭 갖춰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확연하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회에서 제가 여기 2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를 통과하고 나서 2차로 진행을 하는데 2차는 뭐 지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11월 9일에 진행을 하는데 1차 통과하고 진행을 하는 그 과정이라 이 부분들은 일단 서술형으로 꽤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본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쪽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간은 줄어들었고 난이도 쉬워졌다. 아무래도 1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이거 자체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경시반 기준인데 저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기본이론반이에요. 기본이론반 1레벨, SE반, SJ반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4개월 정도 나와요. 4개월 정도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급이론 진행하고 중급이론 진행한 다음에 KMO 파이널 진행하고 KMO 파이널 지나서 2차 들어가면 여기에서 KMO 2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파이널인데 지금 이제 소개드릴 반은 쉽게 말해서 얘하고 얘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80% 정도 진행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하고 합쳐도 일주일에 3일씩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6시간씩 쭉쭉쭉 진행하면서 온갖 관리를 다 받으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주일에 테스트 또 보고 월마다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과정인데 그걸 이제 최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수준에서 축약하고 하고 해가지고 일단 시간표를 짰고 그리고 KMO 1차 진행될 때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배워요. 일단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수, 대수, 기하, 조합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과목이 이거랑 이거잖아요. 여기 뭐 간단하게 폰트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지금 이제 중등 및 선행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어 놓은 건데 여기 조그맣게 적어 놓은 거는 별로 연계가 안 되는 거고 두껍고 크게 적어 놓은 거는 좀 연계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껍고 크게 많이 적어 놓은 게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뭐냐 그냥 선행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상화. 그리고 기하는 중2, 중3의 2학기. 뭐 사실 이제 중등에서의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가 그냥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해야 중학교 때는 수학을 어떻게든 잘하는 학생이고 그거 가지고 고입을 가겠다 고등학교 시험을 보겠다 어디를 보겠다 해도 그냥 기하를 피해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하고 들어와서 KMO 시작하자. 이거는 이 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KMO 반에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세미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하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등수학 상하 그리고 중2, 중3 과정의 기하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시작은 아무나 하죠. 그냥 아무나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찍먹하고 이건 아무나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얻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력의 코어를 향상시키는 과정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고등수학 상하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수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수열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원래 작게 적었는데 갑자기 커졌네. 별로 연관 과정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삼가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확통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그 뒷과정이잖아요. 수상하.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 서로 교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KMO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거 하고 들어오면 뭐 아무래도 KMO 하는데 좀 더 수월할 거다. 그럼 요즘은 수원까지는 어떻게든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고 들어와라, 이건 안 되잖아요. 여긴 까마득히 멀리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로 서브, 이거 안 하고 들어와도 저희가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KMO의 어떤 커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애들은 그 뒤니까 KM 하고 들어가서 나갈 때 좀 도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학원마다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고, 같은 학원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고 나면, KMO 잘 하고 나면은 뭐 수원이나 확통 같은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돼 있어요. 그냥 KMO만 하시면 선행 같은 거는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쫙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선행 다 빼고 KMO부터 무조건 고고 막 이러시는 상담들 되게 많은데, 그거는 방향성의 차이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담을 들었으면 그건 그냥 거짓말. 제가 그런 상담 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방향성이 확실히 다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코어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선행은 선행, 경시는 경시. 이건 확실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같이 오는 단원에서는 어차피 저희는 중등 KM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이제 중3, 그러니까 중2, 중3에서 1학기 과정의 대수에서 이어지는 요 고등수학 상하는 그대로 KMO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수업을 듣게 되고 나중에 만약에 KMO 반을 들어오겠다, 또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KMO 수업을 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좀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됐으면은 추후에 상담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 애가 들어오는 게 맞나 틀렸나를 정확하게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수업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 과목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하하고 대수, 약간 익숙한 기하하고 대수를 일주일에 하루씩 쭉 이어가가지고 기말고사 휴강하고 공휴일 휴강하고 이래가지고 좀 험난해요. 그래서 이제 1월 셋째 중간까지 나오고, 그때부터 4월 말까지 하면 9주 중간고사 휴강하고 나면 조합점수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애들이 좀 익숙한 과목, 여기는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 될 거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5월 15일 정도, 늦으면 5월 20일 때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한 3, 4주 정도는 종합문제 풀이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점수를 좀 올려보자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적게 하고 많이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KMO 1차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1차 정도에서만 우리가 그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느 정도 막 일주일 내내 들어온 애들이, 공부한 애들이 약간은 억울할 정도까지 올라오는 애들도, 점수 올라오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경시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확정된, 거의 90% 확정된 상황이지만 그 100%가 아니라서 일단 선생님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KMO 1차 전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 11월 13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주 1회 수업을 하고 한 타임은 2시간씩 5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10분까지 그냥 노멀한 수업을 하는 거고요. 뭐 테스트는 따로 없이 선생님들하고, 저 블루엔관 선생님들하고 상담 통해 가지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KMO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KMO 저희가 수업하는 것들 중에서는 쉬운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KMO 수업을 쭉 하다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확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 과감히 쳐내고 나면 이런 일정으로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제 뭐 그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거는 지금 저희는 이런 수업을 사실 거의 안 하니까 매주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선행하고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계속 가던 거 이제 가던 길 잃지 말고, 아까 제가 방향 설정 얘기를 했는데 KMO 들어오는 거는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니까 잠깐 이제 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어머니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하던 거 계속 하면서 어떤 스케줄을 짜보자. 자, 요즘은 사실 이제 선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번 돌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원 아니더라도 각 학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병행하는 수업을 각기 많이 깔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경시하던 선생님들이 계속 선행도 하고 경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좀 흐려지는 거거든요. 흐려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차라리 그냥 이 시간에 이럴 거면 그냥 경시 빨리 할 걸, 이런 그 좀 불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리해가지고 하더니 이제 블루엔 간의 의대자사 수업 계속 하시고, 이건 그냥 저희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얘는 얘대로 성취도를 완벽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선행 나가시는 거는 여전히 그 중요도를 빼지 말고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자, 뭐 또 1번하고 2번하고 약간 상충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학생이 성실하고 그리고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저희 주일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수업인데 어차피 그 수업은 그 학생들한테 버거운 수업이 될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복습할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 다른 공부하는 장소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뭐 와가지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질문할 시간이나 여건은 충분히 진행이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탄탄하게 가져가자. 조금 느리고 적게 하지만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은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그런 환경은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다 진출 유형은 어쨌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짜리 수업으로서의 어떤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니 이 수업도 충분히 가치를 가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계속 선행을 달리잖아요. 선행 달리다가 아까 제가 방향성 말씀드렸는데 그게 방향성에서 일단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불안감도 생길 수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선행은 어쨌든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시에서만 할 수 있는 특유의 어떤 코어적인 학습이나 심화적인 학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한 번은 하는 게 상위권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분명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굉장히 단순해요. 선행만 계속하면 지겹잖아. 하나만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틀어주는 거, 그 틀어주는 게 학생들한테 만약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재미까지 만약에 확보를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하다가 이제 잘하게 되면은 KM으로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의대자사 뭐 자사고 준비를 하다가도 갑자기 영재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영재고는 어차피 5월에 치는 거예요. 다른 입시하고 전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 돼도 그냥 찍먹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니까 일단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일단 올인하기보다는 서브적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업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중1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중2가 된다 하더라도 요거까지 만약에 5월달까지 충실하게 마치고 나면은 그냥 8월달에 9월달에 바로 영재고반 들어가는데도 수학은 가능하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충분히 한번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뭐 들어와서 고민해 보시고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수업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처음에 그 전 단계의 상황들이 충분히 안정적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욕이 있는가 정도는 먼저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너무 오랜 시간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그 설명회는 끝났는데 여기 그 아까 저희 브로셔 받으셨던 부분 보시면 저기 오늘 말씀하셨던 연사분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실장님들이랑 그리고 저희 블루엠 전체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금 그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제 꼭 연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선생님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고, 지금 아이 상황이라든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문의해 보시고 한번 직접 말씀 듣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